코는 하늘의 기를 호흡하는 통로로서 하늘을 뜻하고 코로 마시는 전기는 호흡기로 들어가니 호흡기는 하늘의 장기여 천기의 힘으로 전신에 기혈을 공급하여 건강을 유지하는 것이라 했는데 폐를 보호하는 약초들을 알아보자. 밤이면 숨쉬기가 고통스러워 잠을 이루지 못하고 가슴이 답답하고 호흡을 할 때마다 소리가 난다. 단순한 감기 몸살 정도로 여기고 병원을 찾아보면 천식의 초기 증상이라는 것. 옛 속담에 알고 죽은 해소병이라고 전해지는 말이 있듯이 난치병 중 하나가 천식. 근데 지금 이런 천식을 가만히 놔두시면은 나중에 이제 COPD 만성 폐지성 폐질환으로 이제 이행돼 가지고 심막히 좀 평평해집니다. 전체적으로. 네. 호흡기 질환이 올 경우 대개 기의 순환과 전신의 온냉을 조절하는 폐와 신장이 약한 상태라는 증거. 따라서 순간적인 감기 치료보다 중요한 것은 근본적인 체질 개선이다. 그렇다면 폐질환이 생기는 이유는 무엇일까? 하나는 폐열. 폐라고 하는 거는 항상 촉촉하게 젖어 있는 그런 장기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마르게 되면은 여러 가지 증상이 나타나는데 주로 기침 또는 호콜라 이런 증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폐에 열이 있다고 할 때는 뭔가 수분을 자꾸 말리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 증상들을 더 나쁘게 만들죠. 또 하나 청숙 하강시킨다고 하는 얘기는 폐는 우리 몸에 있는 기를 주관하는 장기인데 그 기의 역할을 아래로 신이라고 하는 장기로 내려보내서 전신에 유주시키고 분포를 시키고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역상하게 되면은 숨이 많이 가쁘게 되죠. 그래서 폐의 청숙 하강하는 기능이 잘못됐을 경우에도 폐에 대한 어떤 증상들이 나타날 수가 있죠. 폐는 인체의 호흡을 담당하며 전신의 산소를 운반하는 생명의 장기다. 따라서 폐는 인체의 기와 혈을 고르게 순환시키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 전통적으로 한방에서 폐는 오장육부 중 흰색으로 표현되며 동의보감에 보면 폐는 모든 기를 전신에 운반시켜주는 역할을 하는데 폐기가 오래지면 기가 펴지지 못해 전신까지 도달하지 못한다. 폐에 열이 있어 건조해지거나 폐기가 제대로 순환하지 못하면 기침이 나고 숨결이 받으며 묽은 가래가 나오고 권태감이 심하며 조열과 식은땀이 나고 입안이 마리며 목이 쉬는 증상이 나타난다. 일반적으로 폐를 보호하는 작용을 하는 약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폐에 열을 내려 건조를 막는 데는 더덕이 최고. 기침과 갈증이 날 땐 잔대. 도라지는 폐기를 맑게 하고 가래를 삭히는 데 특효. 폐결핵엔 맹문동이 좋으며 기침과 해소를 멈추게 하는 데는 행인과 은행이 좋다. 먼 옛날 우리 조상들은 하늘과 땅 사이에 식목이 있고 그 나무에 하늘의 뜻이 기린다고 믿어왔다. 바로 이 풍성한 습과 다양한 식물 자원이 우리 몸을 지키는 근원이라고 여겼던 것이다. 모든 풀 종류 가운데서 가장 오래 사는 식물의 하나인 잔대. 가을에 뿌리를 캐서 그늘에 말렸다가 쓰는데 가래가 나오면서 기침을 하거나 열이 나면서 갈증이 있을 때 또 갖가지 독으로 인해 생기는 모든 질병에 탁월한 효과가 있다. 폐열을 치료한다는 맹문동. 백합과에 들어가는 여러 해살이 풀로 겨우살이 뿌리라 한다. 뿌리를 말린 모양이 마치 껍질이 두꺼운 보리 같다 해서 보리맥절에 붙여 맹문동이라고 부른다. 잎은 짙은 녹색이며 뿌리와 줄기는 굵고 단단하다. 맹문동은 뿌리를 약재로 쓰는데 기침을 가라앉히고 가래를 삭히며 열을 내리는 데도 뛰어난 약효가 있다.
따라서 폐결핵이나 만성기관지염, 만성인후염, 만성해수에 좋은 약이다. 깊은 산 덤불 속에 자생하는 더덕은 폐기를 보호하는 약초. 더덕은 여러 살이 덩굴 풀러서 뿌리가 도라지처럼 굵으며 덩굴의 길이는 2m가량 된다. 잎은 서로 어긋나게 자라는데 서너 개의 잎이 마주나고 8, 9월에는 넓적한 종처럼 생긴 연한 녹색 꽃이 핀다. 더덕은 그 향기가 진할수록 약효가 좋다고 한다. 보통 음력 8월이나 2월쯤에 뿌리를 캐어 햇볕에 말려 사용하는데 뿌리를 약재로 쓰며 건의강장제이며 천식보폐, 인후염 등의 효과가 탁월하다. 동의보감에 보면 폐기를 보하니 달여 먹거나 여러 가지 양념으로 무쳐 먹어도 좋다고 했다. 옛부터 더덕은 산나물 중 귀한 반찬이었다. 오리월 중 어린잎과 덩굴 줄기 끝부분을 채취해서 나물 무침으로 먹든지 생으로 식사에 곁들이면 일품. 그 맛이 얼마나 좋은지 며느리 주기 아깝다는 말이 나올 정도. 깊은 산속에서나 볼 수 있었던 더덕. 요즘에는 재배를 많이 하는데 더덕 수확철이 되면 영월의 더덕 농가는 눈코 뜰 새 없이 바빠진다. 영월은 전국 재배 면적의 10%를 차지할 만큼 더덕 주산지다. 영월 영농조합법인 이곳에서는 영월의 특산물인 더덕을 이용해서 더덕주를 비롯한 각종 더덕 제품들을 생산하고 있다. 영월 더덕의 특징은 무엇보다 자연산에 가깝다는 것. 막힌 더덕을 깨끗이 손질해서 말린 후 갖가지 약초들과 섞어 100일 동안 술에 담가두면 그것이 곧 동강더덕주다. 약술에 담가 먹으면 그 약의 독특한 성분들이 한층 높아지게 마련. 더덕주는 식사 때마다 반주로 마시면 감기, 기관지염, 천식, 편도선염에 효과가 있다. 그리고 영월더덕의 특성으로 말씀드린다면은 해발 500m 이상 고냉지에서 재배를 하고 있고 석회암지대로서 전국 어느 지역 더덕보다 향과 섬유질이 특이합니다. 민요에도 나올 정도로 우리에겐 매우 친숙한 나물 중에 하나인 도라지. 초롱꽃과에 들어가는 여러 해살이 뿌린 도라지는 쌉쌀한 맛이 잃어버린 입맛을 돌게 하는 데 그만이라 나물 반찬으로 밥상에 흔히 올랐었고 민간과 한방에서는 약재로 두루 써왔는데 편도선염, 진해, 거담, 천식, 기침, 폐병에 탁월한 효과가 있다. 동의보감에 보면 도라지의 효능이 잘 나와 있는데 도라지는 폐기의 천적을 치료하고 일체의 기를 내리고 인후통과 인협의 모든 아픔을 낫게 하며 뱃속에 벌레독을 내리게 한다고 했다. 진주 장생 도라지 농장. 눈길 닿는 곳마다 온통 도라지꽃 천지다. 흰빛 보랏빛 도라지꽃이 한바탕 흐드러지게 피고 나면 진주시 송면의 7월은 바빠진다. 도라지 수확이 시작되기 때문이다. 이곳에선 반드시 22년 된 도라지만을 수확한다. 그런데 이곳의 도라지는 연이 도라지와 생김새부터가 다르다. 겉뿌리가 숱하게 뻗은 것이 굵기가 어른의 팔목만 하고 무게만도 1kg 이상이나 된다. 14살 먹어서 산에 나무하러 따라갔어요. 어른들한테. 나무하러 따라가서 그 나무로 하면서 그 어른이 도라지가 오래된 걸 하나 발견해갖고 그 자리에 파묻고 있는 걸 내가 봤는데 다 먹고 나더니 담배 한 대 붓고 그 자리에 뒤로 잠을 자는 기라. 이틀로 지난 뒤에 자기 집에 같이 나무하러 가자고 가본 게네. 사람이 온 흔적이 없어. 그래서 내가 이제 그 자리를 또 가서 그 일바시 본 게네. 아직까지 음도가 안 나오는 기라. 그 사람이 기관지 천식 결핵에 걸리가 호흡곤란까지 겹쳤어요. 겹쳤는데 고마 그 사람 많이 모인 데 가서는 같이 앉아 동참을 못 하는 기라. 한쪽 구시에 앉아서 기침을 하고 가래를 받고 이 사는 사람인데 그 뒤에 그 사람이 전혀 그런 게 없이 딱 떨어지더라 그 말이지. 그래서
그 도라지 힘 아닌가 내 그렇게 생각을 해봤어. 평범한 농사꾼에서 이제는 장생 도라지로 건강식품 가공 공장을 운영하는 이성호 씨. 장생 도라지는 그대로 말려서 분말로 만들기도 하고 또 고온에서 농축액으로 만드는 등 다양한 제품으로 생산되고 있는데 천식, 기관지염, 당뇨병 등에 뛰어난 효과가 있다고 밝혀졌다. 이성호 씨가 개발한 장생 도라지는 발명 특허를 받은 것은 물론이고 대한민국 인물사 편찬위원회로부터 한국을 빛낸 인물로 선정되기도 했다. 이성호 씨가 이 특별한 도라지 재배를 시작한 것은 26살 때. 오래 묵은 도라지는 산삼보다 낫다는 옛말 때문이었다. 그로부터 40년이 넘게 이성호 씨는 만병통치약을 만들겠다는 일념하에 도라지에만 매달려왔다. 실제로 그가 재배한 20년 이상 된 장생 도라지에서 독특한 단맛이 우러난다는데 먹어보는 사람마다 그 놀라운 효능에 신기해했다. 보통 도라지는 땅의 기운을 먹고 자란다고 하는데 3년 정도가 되면 그 뿌리가 썩어버린다. 이것은 이미 도라지가 그 땅의 기운을 다 흡수했기 때문인데 이성호 씨는 3년마다 새로운 땅에 도라지를 옮겨 심었다. 그렇게 8번 반복해서 22년 된 장생 도라지가 탄생한 것이다. 이 3년 내지 5년이 이시면 파서 옮기는데 딴 땅으로 갑니다. 그러면 이제 이 도라지가 먹고 사는 기는 일반 그 초목이 먹고 사는 기하고는 상호 다릅니다. 이 도라지가 그 이 뿌리가 닿는데 까지 자기가 먹고 사는 땅 기를 다 빨아먹고 나면 이 죽습니다. 죽는데 이거 그 뿌리가 실직실직 썩는 거로 딴 땅에다가 또 옮기면 바로 그 자리에서 그 자기 먹고 살기 풍부하니까 땅 내려 맡아가 바로 재생을 합니다. 이 도라지가 새로 살랍니다. 땅 토질이 그 땅 기가 다 다릅니다. 황토 땅이 제일 좋은 기고, 그 다음에 사질, 점토, 여러 가지 땅이 아닌데, 그지? 그 땅 기를, 여러 가지 땅 기를 농축을 시켜서 이 도라지에다 농축을 시놓으면, 그게 말하자면 장생불사 같은 겁니다. 실제로 이 장생 도라지를 먹고 천식, 기관지염, 중풍, 당뇨병 등 난치병을 고친 사람도 적지 않다고 하는데 옛부터 폐기를 보하는 귀한 약초로 전해 내려오던 도라지. 과연 장생 도라지에는 어떤 특별한 성분이 이런 효과를 보여주는 것일까? 도라지의 효능을 과학적으로 연구하고 있는 진주 전문대학을 찾았다. 먼저 장생 도라지를 일반 도라지와 비교해서 실험해보자. 3년 된 도라지와 22년 된 도라지를 각각 삶아서 농축하고 그 농축액을 폐렴, 장티푸스, 콜레라 등의 기운에 넣었다. 얼마나 항균 효과가 높은지를 알아보는 실험이다. 도라지는 전통적으로 대농, 거담 등 항염증 작용에 널리 씌어져 왔는데 배양기에 넣고 48시간. 폐렴의 경우 3년근과 22년근 사이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다. 가운데 진한 부분이 도라지 농축액인데 22년근은 0.72mg만 투여해도 그 효과가 나타났고 2.5mg 투여 시는 거의 30%의 항균 효과를 보였으며 3년근은 20mg 투여 시에만 폐렴균이 줄어들어 그 주변이 맑게 보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차이는 콜레라균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장티푸스는 22년근 5mg 투여 시 거의 90% 항균 효과를 보였다. 대상 미생물로서는 폐렴균, 장티푸스균, 콜레라균, 한홍성균, 그다음에 각종 식품의 부패균, 식중독균을 대상으로 해서 우리 아가 디스크 디퓨전법으로 항균활성을 측정한 결과 22년근 도라지의 각종 추출물은 3년근 추출물에 비해서 약 5배에서 20배 정도 항균 활성이 높게 나타났습니다. 도라지의 일반적인 항균 활성 물질은 대체적으로 사포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22년근 도라지에는 사포닌이 추출되는 부타놀 프랙션 외에 다른 추출물에서도 항균 활성이 나타나는 것을 봐 항균 활성 물질이 사포닌 외에 다른 물질도 존재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또한 무기질 함량 역시 22년이 지나면서 갑자기 증가하고
사포닌 역시 그 종류가 4가지가 더 늘어나고 함량도 증가했다. 더욱 놀라운 것은 항암 효과다. 주의 실험 결과 22년근 도라지의 면역세포 활동성률은 3년근 도라지에 비해 월등히 높게 나타났다. 그뿐만이 아니다. 도라지 추출액이 당뇨성 흰쥐의 혈당 수치 및 지질 성분을 낮추는 데 탁월한 효과가 있다는 것이 밝혀졌다. 암 치료는 물론이고 당뇨병 치료에도 획기적인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한 농부의 손에 의해 재발견된 장생 도라지. 그 신비한 약효가 이제 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있는 것이다. 민간에서도 흔히 사용되는 도라지. 동의보감에 보면 도라지는 대농, 거담, 천식 등 호흡기 질환뿐만 아니라 무려 273가지 처방의 주요한 약재로 쓰이고 있다. 도라지의 이런 효과를 더욱 높이려면 오미자와 함께 달여 먹으면 좋다. 도라지 15g, 오미자 5g을 하루 분량으로 여기에 물 500에서 600cc를 넣고 달여 하루 2-3번 식후에 복용하면 편도선염, 진해, 거담, 기침에 좋은 효과를 볼 수가 있다. 도라지는 그전부터 화농성 질환이라든지 염증 이런 데에 쭉 써왔어요. 그래서 제가 그것도 관심이 있어서 그러면 어느 성분이 염증에 효과가 있느냐 그거를 보았더니 도라지 중에서 거품이 많이 나는 그 사포닌 성분에 그러한 효과가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더 나아가서 그 사포닌 성분 중에서 사포닌 성분이 약 20여 종이 들어있는데 그 중에서 프라티코딘 D 그리고 프라티코딘 D3라고 하는 2가지 물질이 함량도 꽤 많은 2가지 물질이 강력한 작용이 있다는 걸 확인했습니다. 이제 기침과 해소에 좋은 약초들을 알아보자. 마을 어귀 거리 곳곳 어디에서나 흔히 볼 수 있는 은행나무. 웅장하고 아름다운 자태, 수천 년을 사는 생명력, 어느 것 하나 버릴 것 없는 쓰임새로 황금나무라고 불리기도 한다. 은행에는 놀라운 효과가 있다고 하는데 최근에는 천식, 기관지염, 혈관장애, 치매, 류머티즘, 당뇨병 등의 치료에 효과가 뛰어나다는 사실이 잇따라 발견됐다. 동의보감을 보면 은행은 폐와 위의 탁한 기를 맑게 하며 기침을 먹게 한다고 기록돼 있다. 은행은 한방이나 민간에서 약으로 사용한 지 오래다. 옛부터 제삿날이나 각종 경축일이면 빠지지 않았고 고급 술안주나 신설로 요리에도 널리 사용되어 왔다. 은행알은 독이 있어서 날로 먹거나 한꺼번에 많이 먹는 것은 좋지 않다. 보통 5-6개 정도 먹으면 적당한데 볶거나 구워서 꿀물에 타 먹으면 천식, 거담, 자양강장에 좋을 뿐만 아니라 어린이 양효증에도 좋은 효과를 보인다고 전해진다. 살구거지가 한창인 경북 영천군 고경면 오룡리 마을. 해마다 7월이면 살구를 따는 농부들의 손이 바빠진다. 노랗게 익은 살구 열매는 맛이 달아서 입맛을 돋우는 데 일품이다. 살구는 보통 한방과 민간에서 진해, 거담, 천식, 중풍 등의 약재로 쓰인다. 살구는 씨를 말린 후에 그 껍질을 부수고 그 속만을 사용하는데 개고기를 먹고 체한 데 좋다고 해서 살구다. 그러나 살구를 먹을 때는 주의할 점이 꼭 있다. 반드시 꼭지를 따야 한다. 이게 요 이제 싹이 올라오는 데거든요. 요거 엔티면 요 독성이 있다 해요. 이거 엔티면 이거 많이 먹었다 하면 죽어요. 사람 죽어요. 큰일 나요. 이거 얼마나 독한 거라고요. 꼬리 재놨다가 실제로 살구씨를 분석해 보면 이 꼭지에만 치안상칼이라는 독성 물질이 들어있다.
이런 사실은 이미 700년 전 우리 옛문헌에 기록돼 있는데 고려 말에 쓰인 의서 향약 해민방에 살구씨의 겉껍질과 끝을 반드시 따버리라고 적혀 있다. 동의보감에는 살구가 해역의 상기와 폐기의 천촉을 치유하고 해기와 출안을 하고 구독을 죽인다고 했다. 살구씨는 민간에서 흔히 신맛이 폐를 보호하는 오미자와 함께 쓰면 좋다. 행인 오미자죽은 천식 환자에게 더없이 좋은 영양식이다. 행인 오미자죽을 만들려면 먼저 살구씨를 끓는 물에 껍질을 벗겨서 피청을 떼고 볶아 가루를 낸다. 그 다음 오미자와 쌀을 넣고 죽으로 끓이면 행인 오미자죽이 완성된다. 공복에 2홉씩 먹으면 맛도 좋고 폐를 보하고 기침에서 천식을 치유하는 데 좋은 효과를 볼 수가 있다. 또 천식에는 행인을 환으로 지어 먹기도 하는데 성제총록에 의하면 행인도인환이 그 대표적인 민간요법이다. 먼저 행인도인환을 만들려면 살구씨와 복숭아씨를 각각 반량씩 피첨을 따버리고 볶아 가루를 낸다. 그 다음 이것을 물에 개어 밀가루로 환을 지어 꿀탕으로 매일 반돈씩 먹으면 기침과 천식의 특효다. 행인은 이제 흔히 기침을 많이 할 때 기침을 멈추게 하는 그런 작용으로 이 용도를 많이 하고 있죠. 이제 그렇지만 이제 행인을 쓰면서 가지고 주의해야 될 부분들이 있는데 우리가 흔히 그 음식물이나 약물에 대한 그 과민 반응이라 그러죠. 알레르기 체질이 가지신 분들이 계십니다. 이제 특히 보면은 그 복숭아라든지 살구 이런 데 그 알레르기 반응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 행인을 쓰므로 해가지고 혹 어떤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킴으로 해가지고 호흡기계 통해 질환을 더 악화시키거나 또는 경우에 따라서는 상당히 어떤 쇼크에 빠지는 그 경우가 있는데 이런 분들은 그 행인을 쓰실 때 상당한 주의가 필요할 거로 생각이 됩니다. 태초부터 자연과 더불어 살아왔던 옛사람들은 질병을 치료할 때에도 인체를 하나의 소우지로 보고 음양의 조화와 오장육부의 균형을 되찾는 데 집중했던 것이다. 즉 천기로서 호흡을 보호하고 지미로서 소화기를 보호하고 정신수양으로서 심장을 보호하고 절제 있는 성생활로서 신장을 보호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것은 곧 자연과 하나 되려는 우리 민족의 기본 철학이었던 것이다.